네, 건축법 기출문제 풀이 이제 두 번째 테마인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 허가 등은 건축 허가를 배우고 건축 신고, 건축 협의, 가설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 대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1번 파트와 2번 파트로 나눠서 이 테마 2번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 허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10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건축 신고 대상을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소규모 건축이나 소규모 건물의 대선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하는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권자를 낼 때 시험 문제에서 건축 허가에서 허가권자가 누군지 우리 건축 허가권자는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구청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가 된다.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의 제한과 건축허가의 취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 대상 축조 신고하고 지는 가설 건물이 있으니까 각각 주제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 그다음에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한테 허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한 문제짜리로 나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건축 협의 대상 건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용 건축물인데 이 공용 건축물 대지 중 지상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주민 편의시설의 종류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안전관리 예치금 같은 것들도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안전관리 예치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공사비의 1% 정도 이내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이제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쭉 풀면서 앞에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부분은 혼합한 문제인데, 자, 틀린 걸 찾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의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한다. 그럼 이게 바로 자, 연면적이 24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건물은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 신청 전에 자, 건축 허용, 건축 허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40제곱미터짜리 건물의 신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을 먼저 신청해서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창고네, 창고. 자, 이게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건물이 21층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이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해당 대상이 되는 건물은 맞는데 이게 공장 창고는 제외하는 거죠. 공장 창고는 특별 광역시장한테 허가 대상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창고는 광역시장한테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답이 2번 되는 거죠. 이거 많이 강조한 거니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건축허가 쪽 관련 관청에서 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쪽 관련 관청과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의제 조항이죠.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아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항상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먼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4번.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물을 높이 2m를 증축할 때는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m 이하의 증축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건축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 신고한 자는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건축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정답을 일단 2번으로 보시고, 자, 우리 보충적으로 건축 신고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이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1번 이 노란색이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선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축 중에서 증축, 개축, 재축 행위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하면 이건 소규모 증개 재축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거는 신축이에요. 신축.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잘 보실 때 이거 막 읽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일단 신축인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시골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을 맞추고 층도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연면적 180, 층을 2층 이렇게 해가지고 200 미만,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텐데 이게 바로 신축이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가 지구 단위계 구역이나 방제지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인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가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의 신축 같은 것들은 신고 대상으로 뺄 수 있다. 그리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이 5번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200제곱미터의 사이즈를 반으로 낮춰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이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업지역에서 또는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의 건축. 자, 공장 같은 경우는 따로 사이즈가 잡혀 있습니다. 공장을 신축하는데 2층 이하 500 이하를 두 개를 사이즈를 모두 맞추는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2, 5 공장 이런 것들은 신축할 때 신고 대상이고, 그 밖에 농수산업용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그다음에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도 건축 신고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란색은 증개 재축 같은 경우는 요거 증개 재축은 요건 기본적으로, 자, 증축, 개축, 재축은 85 이내인데 관리, 농림, 자연에서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의 신축,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연면적이 합이 연면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해석할 때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건물이 2동이 있으면 연면적이 합이고 1동이 있으면 연면적이니까 뭐 그런 차이는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건축, 공업적에서 2, 5 공장의 건축, 자, 농업용, 수산업용,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축사, 400 이하인 축사 같은 것들의 건축도 신축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여기 3m 이하의 증축, 아까 문제 나왔던 거 있었죠. 3m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 그 다음에 여기 대수선, 여기 대수선도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있습니다. 200 미만, 3층 미만의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대선할 때 우리 이제 대선을 증축으로 하든 뭐 이게 해체로 하든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이든 건물 사이즈가 이 정도 건물에 들어가면 모든 건물의 대선이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사이즈가 없다면 여기 수선 쪽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기둥이나 보, 지붕틀 같은 것들을 3개 이상 수선, 이런 것들이 또 신고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대선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대선 같은 행위도 기본적으로 이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사이즈가 맞는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증설이든 해체든 뭐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으로 나오는 거고, 건물의 사이즈가 이 사이즈보다 크다면 요 4번으로 가져서 대선 중 내력벽 30 이상의 수선,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등의 수선, 이렇게 사이즈가 이 건물보다 큰 건물일 때는 대선 중에서 증설 해체는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선 쪽으로 빠지는 것들이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도 일부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85 이내에 증개 재축하고 그다음에 신축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도 신고 쪽으로 뺄 수 있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일단 1, 2, 4, 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본 보시면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도 있죠.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용의권 같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니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주가 짓는 목적이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요거는 기억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15조에 따른 결의가 이게 5분의 4 결의입니다. 5분의 4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이때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 자, 건축 관련은 대지에 국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국유지의 관리청이 해당 건축주한테 토지를 매각한다고 확인했을 때는 지금 당장 건축허가 신청할 때 국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지금 니은하고 디귿법만 맞는 겁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만을 고른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100% 소유권 확보하는 건데, 자, 다음은 하나의 경우는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이거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는 제외한다.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공유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대지가, 자, 이게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해당 대지나 건물이 공유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지가 5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수 80%, 공유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100분의 20%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 대지일 때는 80% 공유자 수하고 공유 지분의 80% 이상만 동의가 나오면 소유권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이 공유자가 80%가 동의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80%만 확보됐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100분의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게 있고 국공유지를 해당 관리청이 매각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이게 아까 5분의 4니까 이런 결의가 있으면 소유권이 모두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런 5분의 4 결의가 있으면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도 비슷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서 됐고, 3번 문제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21층 이상 대형 건물이 있었죠. 21층 이상.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용도나 규모의 건물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그리고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이 10만 이상 되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21층 이상 건물 중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을 광역시에다 지을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시장 건수는 21층 이상 건물을 건축 허가를 하려면 건축 계획서나 이런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거 맞습니다. 자, 시장 건수가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또 아까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물 같은 경우를 허가할 때, 시장 건수가 21층 이상 건물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다. 우리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을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죠.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3 플러스, 이게 2 플러스 1입니다. 1. 그래서 근데 2 플러스 1인데 연장을 할 때는 1회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기 아래 허가권자를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기간은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거 맞고 1회 하나여 1년 이내 범위 안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다가 자, 설계도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 1회에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하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건축허가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예외적 허가권자,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된다. 시장 건수가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도 있었죠. 자, 이것도 이제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는 거는 뒤에서 또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의 제한 문제, 1회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건축허가를 우리 받은 자가 공사를 2년 안에 착수했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건축허가의 취소,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형태의 문제. 자, 정답은 3번이고 4번 문제. 자, 우리 가설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짓는 가설건물이 있고 축조 신고하고 있는 가설건물이 있는데 이 허가 대상 가설건물을 짓는 조건입니다. 이 문제가. 자, 도시계획설 예정지란 말이 나오면 자, 도시계획설 부지나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건물은 자, 허가받고 짓는데 자, 3층 이하의 가설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건이 있죠.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왜냐면 가설 건물은 임시로 짓는 건물이고 사용기간 3년 이내고 연장이 안 되면 철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설 건축물은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이나 판매 운수시설처럼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지만 이 가설 건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자,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고 층도 3층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2년 이내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허가받고 지을 때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연장을 하려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설 예정 도로 같은 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맞죠? 정답이 지금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문제. 그리고 5번 보시면 건축허가의 제한 문제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 같은 것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자기 아래에 있는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런 주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문화재 보존 같은 걸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건축허가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자,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은 자기 아래 허가권자를 다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질문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고요. 그래서 이 5번은 옳은 거니까 1번을 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을 1회에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이걸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 허가권자한테 제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그럼 통지받은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그 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거지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맞아요. 국토부 장관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으면 국토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아서 시군구청장이 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 발표하는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그 제한 내용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을 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시군구청장은 건축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허가 제한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건축허가의 제한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신구청장을 제안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니까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직권으로 해제하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의 제한권자가 누구냐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5번 질문은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나 또는 주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신구청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구청장에 제한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 질문부터 틀렸고요. 정답 보시면 아까 우리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자, 시장문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있었죠. 5가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1번 질문 보시면 자, 연면적 10분의 2를 증축해서 21층 이상 대상이 되는 자, 요 1번 지분이 21층 이상이 되는 공장이면 성립이 안 되고 여기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야 됩니다. 자,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물이 이게 특별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건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는 건물인데 이게 공장 창고는 또 제외니까 1번 질문은 성립이 안 되고 자, 2번도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장 창고는 제외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다. 그럴 때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은 3층 이상의 위락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이런 것들인데 지금 900제곱미터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고 층도 2층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에도 안 걸리고 3층 이상도 요 미달이기 때문에 이런 위락설이 사전 승인 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고 자, 지금 4번이 정답인데 자,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은 위락설, 숙박설이 건물의 층이나 연면적 없이 무조건 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맞죠. 그리고 여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한 지역도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위락, 숙박설,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이니까 이것도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정답 일단 4번인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전 승인은 21층 이상 건물을 시장문수가 허가할 때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건물을 시장문수가 허가할 때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건물인데 이 세 개는 다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이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고 자,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입니다. 근데 주거나 교육 환경 같은 걸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자, 3층이나 1000제곱미터란 말이 없이 그냥 위락, 숙박 모두 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에서 아까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층이 3층 이상이 돼야 되는 위락, 숙박, 일반 업무, 일반 숙박설 같은 일반 업무 같은 거 하고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이니까 사이즈가 안 맞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도 여기 자연환경 보호나 수질 보호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아니면 3층 이상으로 사이즈가 맞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둘 다 미달이고 또 해당 건물도 위락, 숙박,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위락설은 맞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사전 승인을 받는 건물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공장 창고는 제외되어 있고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맞는 이렇게 5가지 건물이고 주거나 교육 환경 할 때는 이 2가지 건물이 사이즈가 없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 7번. 자, 이거는 사전 결정입니다. 이 사전 승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받는 겁니다. 앞에서 사전 승인은 시장문수가 이런 대형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거. 사전 승인 신청 들어가면 이제 50이라는 결과 통보가 오는 거고,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예비 심사를 받는 거죠. 자, 일단 틀린 걸 찾는 건데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하니까. 두 번째, 사전 결정 신청할 사항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 그래서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가 나오는지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 그다음에 허가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로서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면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기 전에 그쪽 행정기관에 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 결정 통지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 이런 거 의제 처리할 때는 사전 결정에 대한 허가권자가 그쪽 행정기관의 장과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추가로 사전 결정 통지받으면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의제되고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착공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사전 결정 신청자는 예비 심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 결정을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야 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정답은 지금 5번이고요. 자, 보충으로 해서 이 사전 결정이라는 게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 사전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 송부. 그러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하는 거지 착공 신고를 2년 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축허가 받으면 착공신고하고 2년 안에 공사 착수니까 이 건축허가 받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정답은 아까 우리 요거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바르게 나열된 것은인데,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면 착공신고할 때 건축주한테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이 공사가 장기간 이렇게 지연되고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을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건축주한테 이 공사가 장기간 방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미관 개선이라든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건축주가 안 할까봐 공사비의 안전관리 예치금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니까 1000제곱미터하고 1%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보십시오. 안전관리 예치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국가가 소유한 대지에, 국가가 소유한 대지면, 거기다 이제 우리 공영건축물 같은 걸, 우리 관공서 건물 같은 걸 짓겠죠. 국가가 협의하고 지은 건물인데, 여기다가 대지에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는데, 주민 편의시설로 허가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수련시설은 여기 허가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이 관공서 건물 지상 지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허가받고 이렇게 건축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에 이런 유스호스텔은 안 되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도 다중 생활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안 됩니다. 자, 일부 이종 근린 생활시설만 가능하다. 자, 공연장, 전시장은 되는 거죠. 음악 공연장이라든가 미술 전시장은 이런 관공서 이렇게 지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자, 업무시설도 되는데 오피스텔은 제외이기 때문에 안 되죠. 정답이 4번이고 이것도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 지상,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다.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이런 상가도 지을 수 있는데 이 총포판매소라든가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아까 단란주점 같은 경우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중생활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제외되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 밖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음악 공연, 클래식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같은 것들은 관청,
우리 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 같은 병원, 교육시설 같은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업무시설도 되는데, 사무실도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은 제외죠. 노란색으로 제외된 것 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 30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라서 또 한번 출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구본지상권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 대상 건물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 2종 근생, 문화미 집회, 공연,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의료시설, 병원, 교육시설, 노유자, 운동, 업무시설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외된 건물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서는, 자, 이거는, 자, 우리 가설건물을 지을 때 시군구청장한테 간단하게 신고하는 가설건물, 자, 전시용 견본주택, 그 다음에 농업용 주거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이게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제곱미터 해당이 됩니다. 자, 조립식 주거용 가설건축물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것인데, 이게 원문이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물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사이즈 틀렸고, 이게 경비용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장 같은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가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시사무실을 쓰는 거, 요것도 신고 대상이 맞는데 정답을 일단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축조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 20조 3항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야외 흡연실이 50제곱미터 이하니까 50제곱미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7번에서 주거용, 농업용 주거지역에서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아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것도 되죠. 근데 아까 조립식 주거용 가설건물이 아니라 경비용 가설건물이고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이거 틀렸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건물, 전시용 견본주택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건물, 전시용 건물주택은 사이즈가 없는데, 자, 사이즈가 있는데 이하로 있는 것도 있고, 분홍색은 사이즈가 이하고 노란색은 사이즈가 이상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고 야외 흡연실 같은 거 있었죠? 야외 흡연실도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물이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가설건물이다. 반면에 주거, 상업, 공업 쪽에 짓는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이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물이고, 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또는 뭐 가축 분뇨 처리용 가설건물 같은 경우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 지금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밖에 뭐 야외 촬영시설 같은 것들, 관광이나 문화행사 목적으로 천막 같은 걸 치는 것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하고 11번도 사이즈가 없는 거고, 12번하고 분홍색,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하로 있는 거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사용 가설건물 사이즈 없이 신고하고 질 수 있다. 전시용 견본주택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시설, 야외 촬영시설, 관광이나 문화행사를 위한 천막을 치는 것도 사이즈가 없이 가설건물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있는데 분홍색으로 있는 거, 이거는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물은 10제곱미터 이하까지, 야외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물도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노란색 사이즈는 이상일 때,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농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가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85로 지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 축사용, 가설건축물, 가축 분용 처리용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건물도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6번은 농업용, 어업용, 온실, 간이 작업장 같은 것들도 여기 별도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농업용, 어업용, 온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없이 신고 대상이고, 아까 5번에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이다.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이 신고하고 질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옥상에다 짓는 건 제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 옥상에다 짓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낸 겁니다. 아까 문제에서 2017년 10월 28일이니까 공장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을 짓는 거는 아까 우리 원래 옥상에다 짓는 임시 사무실용 가설 건물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제외인데 요 기간 내 2011년 들어갑니다. 요 기간 내 공장 옥상에다 짓는 거는 포함이기 때문에 요게 아까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심화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아까 우리가 보시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3번은 요거 10제곱미터 이하고 경비용입니다. 정답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시고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여기 건축허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거 다음 강의도 제작을 해서 이 건축허가의 추가 내용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